자, 숙박업의 정의, 숙박업의 종류, 숙박업 창업, 공유숙박 뭐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고요. 투자 컨셉, 그 다음에 중개시 주의해야 될 사항,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관광객이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1,700만 정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000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300만이 들어왔거든요. 300만 정도가 들어왔더니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흔들거린 거예요. 2,500만까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모텔들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처럼. 모텔이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로 변하려면 어떤 게 변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모텔이 있어요. 어느 A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 전철역 옆에 모텔이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호텔로 변하려고 해요. 을지로에 또는 동대문에 모텔이 있어요. 그 모텔이 호텔처럼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될 것 같으세요? 시설만 변하면 돼요? 네? 휴게시설. 맞아요. 휴게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주창한 게 로비예요. 숙박업소 그래서 로비를 변화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이제 숙박업소 모텔을 거래할 때, 제가 할 때 로비를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봐요. 그러면 어떤 모텔을 가보면 부천 북부역 쪽에 제가 하나 개발해드린 게 있거든요. 19억에 나왔어요. 평상시에. 근데 거기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에요. 남자도 멋져요. 잘생겼어. 근데 한량이야. 남편 맨날 가서 놀아. 그 이쁜 사모님이 모텔을 열심히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맨날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하니까 모텔이 잘 될 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설을 변화시켜야 될 시점에 못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 참 저렇게 이쁜 사모님을 어떻게 이렇게 막 고생을 시키냐고. 그 모텔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갔더니 19억이야. 한 1년 정도 지났어. 사모님이 갑자기 아팠어.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이거 돈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모텔을 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13억 5천. 15억 부르다가 13억 5천. 이제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런 한량들이 마누라 한번 생각할 때는요. 모든 걸 팽개쳐요. 모든 걸 팽개쳐. 그런 분들이. 왜? 많이 놀아봤는데 그래도 이리저리 놀다 보니까 내 마누라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거래해주고 12억을 대출을 받아줬어요. 얼마로 샀죠? 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또 6억을 대출을 더 받게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했어. 근데 이제 그걸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자마자 아주 좁아. 사진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들어가서 한 평 반 요 정도 크기예요. 로비하고. 요 정도 크기인데 요 앞에 한 2평, 3평 정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요 공간이 너무 좁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예요? 상상력. 제가 거기에 보니까 로비 공간만 보면 좁아요. 그분이 거기서 살림을 해요. 뒷방. 옛날 여관들 보면 방이 뒤에 크잖아. 그거 살림하시는 거예요. 그 방이 두 칸이에요. 비루.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중개업자들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니까 가격이 싸도 이거 리모델링 해봐야 객실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 공간을 넓히니까 30평, 20 몇 평이 나와요. 거기를 휴게실로 했어요. 프론트는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요 정도 우리 2명이 들어가서 있으면 뭐 이렇게 아직 좀 3명 있으면 좀 답답할 정도. 대신 요거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원래 살림집으로 했던 방 2칸짜리는 다른 데서는 경쟁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갖다 놨어요. 먹거리 다 갖다 놓고 게임기 2개 갖다 놓고 거기에서 휴게할 수 있게. 요새 젊은 애들은 숙박업소, 모텔이라는 상품을요 그냥 자연스러운 놀이공간으로 생각해요. 우리 레스토랑 가는 거랑 똑같아요.
관광객 실태용으로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그 숙박업소에서 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이 좁아요. 공동 공간이 있어요. 휴게 공간이 객실은 잠만 자. 그리고 밑에 1층이나 질 2층 루프탑 개념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루프탑 개념을 할 수가 없어요. 1층 공간에 대부분 이제 넓은 공간에서 객실이 있으면서 좁은 공간이 답답하면 1층에 와서 커피 드세요 하고 커피를 또 팔아먹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콜라보레이션이죠. 숙박업하고 이제 일반 다른 업종하고. 이거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을 많이 이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들은 이제 해외에서 공부했다가 나온 애들 걔는 이제 30대, 2000년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해외에 엄청 나갔죠. 그죠? 애들 뭐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만 다니면 다 내보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이제 리턴을 해서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문화를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음식, 먹방도 걔네들이 해외 문화를 가지고 우리한테 개성 있는 요리를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개방화된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들을 또 가치관을 글로벌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애들, 걔네들이 머리 좋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라리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사업 마인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이 와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숙박업이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지금 기타 우리나라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걔네들이 노는 애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숙박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전적 의미에서 쭈쭈쭈쭈쭈 해서 영업행위에 요금받는 것. 저는 이제 숙박업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 우리가 바라보는 숙박업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컨설팅 한다든지 한 것들, 저는 시간을 판다라고요.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냥 공간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시간으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우리가 숙박업소, 모텔이라는 상품을, 모텔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판다, 공간을 판다. 공간에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게임할 수 있는 거,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놀이 공간, 이런 것들로 바뀐 거. 그래서 이제 모텔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숙박 앱에서 지금처럼 1조 원의 가치, 8천억, 5천, 7천, 8천, 1조 원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이제 숙박업에 대한 거, 저희가 숙박업 모텔이라는 상품을 저희가 거래하다 보니까 모텔이라는 상품이 사실은 우리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모텔이라는 상품이 없어요. 그죠? 없죠. 이제 숙박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부동산 114라든지 조인스랜드가 있는데 저희가 카테고리라서 모텔이라는 상품을 저희가 넣었어요. 저희 사이트로 해서. 모텔이라는 걸 넣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걔네들이 부동산 카테고리 하나 넣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그냥 모텔 숙박업으로 해서 단순하게 얘네들이 모텔 숙박업이 80%, 모텔이라는 상품이 한 80% 이상, 숙박업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모텔이라는 상품을 너무 부동산 중개업 쪽에서 버려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모텔 부동산, 숙박업 부동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부동산이다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월 얼마씩 나오는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반 부동산으로 치니까 수익형 부동산 치니까 저희가 보니까 운영 능력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 매출이 3천일 때, 매출이 6천일 때, 매출이 1억일 때. 예를 들어서요. 의왕시에 한 모텔은 객실 61개 가지고 월 매출 2억이에요. 170억이에요. 170평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의왕시에 보면 내선동에 모텔이 8개가 있어요. 8개 중에 5개는 20년째 자기 식구들끼리만 해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40억짜리가 50억, 60억, 70억, 지금은
160억, 제일 비싼 거는 200억이에요.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다. 그 다음에 경영 능력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진다. 저는 이것을 능동형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을 한 번씩 이제 활용을 하세요. 능동적, 긍정적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월세라든지 이런 게. 숙박업소나 뭐 이런 거. 이런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요, 뭐 내가 권리금을 더 받는 거지 임대를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텔이라는 상품은, 숙박업이라는 상품은 매출이 올라가면 매매가가 달라져요. 매출이 떨어지면 또 매매가가 하락해요. 저는 이것을 수익형, 긍정적, 능동적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모텔이나 호텔, 특히 모텔이 미래의 산업입니까? 여러분, 미래의 산업입니까? 모텔로 남아있으면 미래의 산업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가깝게 신림동하고 봉천동 생각해요. 신림동에서는 20년 전에 평당 1,500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7,000이에요. 여기 저기는요. 서울대 있고 봉천동. 제가 7,000에 시작을 했어요. 100평짜리. 70억이죠. 건물가가 이제 80억. 제가 한 달 만에 10억을 또 줬어요. 90억이에요. 또 더 달래. 그럼 얼마예요? 땅값만 치면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1억 주고 사야 돼요. 왜? 거기에 다니시다 보면 거기 대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학원 옆에 구청 올라가는 우측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땅을 사신 분이 그것만 가지고 개발 못해요. 그 뒷것까지 사야 돼요. 왜? 일로 들어가는 게 좁아요. 뒤쪽에서 넓어. 100평짜리가 쫙 들어와요. 그거 묶어버리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팔아. 그냥 지금 몇 년째 묶여 있어요. 아시긴 알죠. 그러니까 모텔이라는 상품이 이 관광 산업의 기초 시설로서의 역할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왜? 이게 상업적이 있잖아요. 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텔이라는 상품, 지금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 중에 버려져 있는 게 많은데 1,000평 이상이면 사세요라고 해요. 제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모텔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 파주의 통동산에 있는 거는 원래 한 1,000여 평 가지고 있는데 500평 가지고 객실을 28개로 모텔 지으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모텔 좀 당신 망해. 그래가지고 세 동을 풀빌라 펜션을 했어요. 며칠 전에 얘기했더니 매출 얼마 나왔어요? 애들이 450 나왔어요. 3개 가지고. 그러면 100만원씩 받는 거예요. 100만원, 130만원씩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일정의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에 같이 돼 있으면 그 주변의 숙박업소는 부동산 가치도 있지만 실제로 가족 여행객들이 나면서 이제 변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모텔의 종류에는 단독, 저희가 이제 타워형 일반적인 모텔이에요. 그 다음에 가기는 복합상가. 요새 이 복합 모텔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가치보다는 영업활동. 한강 신도시 아시죠? 한강 신도시에 객실 55개 가지고 매출 1억 2천 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억 되면 거래할게요 그랬더니 58억에 거래가 됐어요. 왜? 매출 때문에 거래가 된 거예요. 한강 신도시. 그러니까 여기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카무인텔이라고 1실 1주차 무인텔인데 1실 1주차 무인텔. 요새는 이제 숙박업소도 무인 자판기를 집어넣어서 젊은 애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숙박업소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워형 무인텔. 저희가 램프형 무인텔이라고 요게 저희가 컨설팅에서 한 게 여기 2층에 주차하고 3층 객실이고 4층에 주차하고 5층 객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적, 능동적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모텔을 내가 경매를 받는지 뭐 하면 경매 받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텔은요, 경매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영업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권을 별도로 사야 돼요. 경매 받을 때 걔가 버티기면 2년, 3년도 걸려요. 거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매매가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꼭 계약서에다 명시해 주셔야 돼요.